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수사입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문법 강의를 찍었는데요. 그 전에 개념들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사를 설명하기 전에 수사 전에 배웠던 체언인, 명사, 대명사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와 수사는 어떻게 다른지, 대명사와 수사는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함께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명사, 대명사에 비해 수사는 공부량도 적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공부를 하면 수사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자, 수사 역시 명사, 대명사와 마찬가지인 체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론적으로 수사 뒤에도 역시나 조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언의 기능이 뭐예요? 바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장에서 몸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체언이라고 합니다. 역시 수사도 주어, 목적어, 보호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명사, 대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냐면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관형어를 앞에 둔다고 했죠. 그래서 수사 역시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이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사 같은 경우는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의 전미사 들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있고요. 관형어도 다 붙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예쁜 하나, 예쁜 둘 이런 식으로 수를 나타낼 때 뭔가 형용사적인 의미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수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사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사는요,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태 따위에 무엇?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이미 그 단어 자체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수량이나 순서와 같이 수를 나타내는 말을 바로 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양수사, 양자를 떠서 그 다음에 순서는 서수사 이렇게도 구별을 하죠. 자, 수사의 정의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수사에 관련된 예문을 함께 보시겠죠. 자, 가의 문장을 볼게요. 민수는 시장에서 사과 하나를 사왔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있던 둘이 살짝 웃음을 보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바로 하나라는 말이 수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무엇을 얘기해요? 사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는 결국에는 사과를 말하는데 그 앞에 있는 체언에 의해서 의미가 확정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랑도 비슷하냐면요. 대명사랑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명사랑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내 말을 듣고 있던 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짝 웃음을 보였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둘이라는 또 수량을 나타내고 있죠. 이 나에서 둘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가 여기 앞에 그 단어가 사과가 나왔잖아요. 이 둘도 그 앞에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냈겠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정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사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점 쉽게 확인이 되죠. 자, 수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사와 서수사로 이렇게 하위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수사는요. 수량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수의 양을 나타내는 것. 하나, 둘, 셋, 1, 2, 3. 이거는 고유어고 이건 한자어죠. 이렇게 수량을 지시하는 양수사와 서수사는 순서예요. 제1, 제2, 제3 이거는 약간 문법서 이런 개론서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나타낸다고 해서 서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는요. 정수와 부정수로 또 하위 분류가 가능합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각각 하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수는요. 이제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그럼 부정수는 뭐냐? 부정확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의 경우에는 1, 8, 여기까지.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거나 뭐 한두째.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애매하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연하문자까지. 열은 열인데 조금 애매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부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수사가 고유 한자어와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고유어 수사하고 한자어 수사가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는 게 또 이제 한국어의 특질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요, 이제 고유어는 주로 구어, 말을 할 때 쓰고, 한자어는 주로 문어, 이제 그래서 많이 쓰인다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고유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감 하나에 얼마냐 할 때, 그 다음에 한자어는 우리가 수학 배울 때 많이 써요.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이런 거는 하나, 둘이라는 이런 한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일상생활에서는 고유어, 그 다음에 수를 읽을 때나 수학 같은 거를 공부할 때는 한자어를 자주 쓴다.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자, 수사를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요. 수사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냐? 수사랑 뭐를 잘 비교시키냐면 수, 관형사를 잘 비교를 많이 시킵니다. 이제 관형사 부분을 배우면 수에 관련된 관형사를 배우게 되는데, 수관형사의 특징은요, 관형사가 체언을 꾸미기 때문에 뒤에 체언이 나옵니다. 근데 수사는 뒤에 자체가 체언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조사가 나와요. 이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관형사는 체언이고 수사는 조사가 나온다. 자, 그러면 나는 사과를 하나를 먹었어.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나는 사과 한 개를 샀어. 했을 때 한. 자, 뭐가 수사고 뭐가 수관형사인가요? 뒤에만 봐도 됩니다. 를 뭐예요? 조사죠. 한 개. 이거는 뭐냐면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수사. 여기서 하는 수관형사예요. 방금처럼 이제 수사하고 이제 수관형사를 이제 비교를 할 때 1부터 4까지는 비교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요, 하나라는 형태를 가지고 수관형사는 한의 형태를 가져요. 그 다음에 수사는 둘, 그 다음에 수관형사는 두, 그 다음에 수사는 셋, 그 다음에 수관형사는 세, 그 다음에 수사는 넷, 그 다음에 수관형사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한,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형태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5부터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 5을 낳았다. 나는 사과 5개를 먹었다. 여기서부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조사가 오는지, 이 뒤에 의존명사인 체언이 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게 수사고 어떤 게 수관형사인지를 잘 구별을 하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이 일을 마치는데 내가 7개월 걸렸다. 그 다음에 6에 1을 더하면 7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월은 바로 뭐죠? 체언입니다.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체언을 꾸미는 7은 뭐다? 수관형사. 근데 이다 같은 경우는 7이다에서 뭐예요? 서술격 조사. 뒤에 조사가 오면 뭐다? 수사. 그래서 여기서 기억에 7은 수관형사, 여기 니은에 7은 뭐다? 수사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수사와 수관형사의 구별 문제까지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수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체언이 끝났고요. 체언 부분을 잘 복습하고 또 다음 부분의 품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